하겠습니다. 현장 조사 요령은 현장 조사 요령. 자, 현장에 갈 때 저는 일단 이걸 다시 넘어와서 어떤 물건이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접근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인구의 증감을 체크를 해야만 해요. 인구가 늘어나야 주거 물건도 가격을 받쳐주고요. 상가도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의 인원이 없으면 상가가 아무리 싸게 받더라도 그거는 영업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은 가장 큰 틀에서 우리나라 뭐 지금 지방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내가 웬만한 거는 여기에서 다 분석을 해놓고 가야 돼요. 가서 분석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빠뜨려요. 여기 가기 전에 권리 분석도 그렇고 권리 분석하는데 뭐가 걸려요.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 되고 어떤 거 물어봐야 할 게 생기잖아요.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많이 달고 가서 현장에서 그것만 딱 물어보고 오면 한 분만 가도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이거 물건 괜찮네? 이렇게 가버리면 두 번, 세 번 갔다 오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가기 전에 이런 손품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선순위 전입자 있을지 모르니까 전입세대 열람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 가면 좋은 점이 아니라 안 좋은 점부터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이 있으면 여기에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 축사가 있으면 냄새에 한 반경 3km까지 파리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반경 3km까지는 정말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해요. 공매는 경매랑 차이점이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경매는 공부상과 현황이 다르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데 공매는 가능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준공된 건물 아니면 위법 건축물도 공매로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별표, 공부 서류 체크하시고 또 상가 같은 경우 임대가가 나와 있는 거랑 실제랑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실제 임대가 불안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임대가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부분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낙찰 잘 받는 거는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애매한 거에서 괜찮은 걸 골라내는 이게 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애매함을 즐기기 때문에 물건을 봤을 때도 내가 애매한 거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지역을 봤으면 한 지역은 조금 애매한 거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서는 하진 않거든요. 예. 즉 저는 이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할 때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몇 가지를 갖고 있더라도 수요자를 찾을 수 있는 물건, 최소한의 수요자를 찾을 수 있는 물건, 그게 투자 감각인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허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뀔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다가구 주택이든 빌라든 상가든 토지든 저는 그렇게 물건들을 골라냅니다. 갖고 있는 대신에 위치는 중요해요. 위치, 앉은 자리는 중요해요. 예. 그다음에 해당 물건에 만약에 숨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겉으로는 권리분석상 복잡할 수 있어도 이게 또 뭐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현장에 가서 어쨌든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어보고 얘기 나누고 하면 그냥 서류상으로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그 대답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에서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낙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 제가 투자를 계속 해오고 우리 회원분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바로 시세 조사예요. 시세 조사를 못해서 실수해서 실패를 많이 봐요. 권리 분석? 아니요. 권리 분석 비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권리 분석은 자기가 두려우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 하는 거를 항상 철저하게 하면 가장 실패를 안 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매에 지금 나와 있던 사례, 책에 있는 사례,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 이거 옛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갖고 있는 게 조합돼서 지금 것도 물건 분석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막 최신 사례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있는 거로도 충분히 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법 개정이 다른 법들은 많이 개정되지만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이거는 개정이 그렇게 자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면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접 경험 충분히 쌓고요. 그다음에 내가 물건 검색을 할 때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의 포인트는 뭐지? 이 물건은 어떤 애매함이 있지? 그런 포인트를 두세 가지씩 정리해 놓는 습관 들이면 여러분들이 다른 물건을 볼 때도 이거는 그거랑 비슷한 거네 라고 해서 그런 물건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를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거가 항상 강조해요. 응용 문제. 내가 저분이 이런 건데 이런 유형의 물건. 그래서 공경매는 줄긋기다. 예. 그러니까 한번 고수가 성공했던 사례를 또 똑같이 따라하는 약간 응용해서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매로 성공하려고 하면 저는 경매를 시작했을 때 경매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물건을 얻게끔 만들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매를 할 때도 공매도 나는 이만큼 아파트만 할래? 그러면 아파트만 해요. 빌라만 할래? 빌라만 해요. 그냥 공매로 특수 물건까지도 여러 아이템도 정복하겠다. 목표는 거기까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조급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그냥 시간은 여유 있잖아요. 하나씩 같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같이 나가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완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온비도 또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면서 이 온비들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